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장을 달궜던 큼직한 이슈 3가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2.54로 확정됐습니다. 발행 주식 수를 반영한 교환 비율로 기업 가치 기준으로는 약 1대 3, 즉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약 3배 높게 평가된 수치인데요. 시장 예상 보험이 아니지만 두나무가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두나무의 전체 기업 가치는 약 15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은 약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내년 5월 22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주항공 업종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는 최초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한 민관 공동 발사였고 13기 미성을 모두 목표 궤도에 올리면서 우리 기술로 안정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장에서 우주항공주의 움직임 더욱 주목해 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공장의 나프타 분해 설비 NCC를 통합 운영하는 구조조정안을 확정 지으면서 어제 석화주가 강했습니다. 국내 1위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NCC를 셧다운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만큼 업황 정상화 기대감이 한층 커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여수와 울산 산단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석화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한유화와 LG화학, 동성케미칼까지 강세 마감했지만 장 초반 급등했던 롯데케미칼은 상승폭을 대폭 내주면서 마감하면서 석화주 안에서도 주가가 갈린 모습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함께 3가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주목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슈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관련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시가 처음 나온 다음에 헷갈렸습니다. 합병 비율이 1대 3이냐 아니면 1.254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주식 교환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에는 1대 2.54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더 유리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합병 이후에 양사 가치 전망,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일단 오늘 이제 주주총회는 이사회를 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세론 뉴스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해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작년 실적을 보면 한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입니다. 근데 작년 네이버 실적의 수익성으로만 보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 실적으로 1조 1천억이 더해지면 3조 정도 가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가 해외 사업 쪽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웹툰엔터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나무와 합병 관련된 이슈 사업 법인도 결국엔 나스닥에 상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 결국에는 해외 쪽에 대한 가상자산으로 사업이 상당히 좀 진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NFT 사업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은 그런 합병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합병이 확정이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결국에는 이 주주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합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두나무가 상당히 좀 주식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될지는 5월 22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네이버랑 두나무랑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관련주 합병 이슈는 2014년으로 좀 시간을 되돌려보면 다음 카카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카카오가 발표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찾아보니까 합병 발표일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합병 발표일이 5월 26일이었고 이렇게 두 법인이 함께 만나서 공식 출범이 된 날짜는 2015년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한 100% 상승했는데 이번 네이버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쪽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공존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두나무에 대한 그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낼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잘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기자회견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이슈로는 누리호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사가 있었는데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합동 발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건 어제 밤에 발사가 있었고 어제 장중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들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대거 세론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발사에 반응하는 뉴스들은, 이슈들은 언제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될지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이 발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주, 우주항공주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예전에는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또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망으로 좀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주들이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갭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금 세론성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간 주도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한 첫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사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나사가 처음으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우주항공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지금에는 이제 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 같은 사업들이 민간 사업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우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민간 사업 쪽으로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도 27년까지 6회 발사를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청으로 격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뭐 화성 궤도선 발사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5년에는 화성 착륙선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주도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민간 쪽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수익화를 만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 사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우주항공 쪽에서의 한 사업을 방산과 같이 겸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주항공 또 발사 관련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추가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혜숙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도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가 떠오르고 반도체가 수성을 노리는데요. 먼저 그간 약세였던 반도체 수급을 흡수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하며 주목받은 바이오. 어제장 코오롱 티슈젠, 리가켄 바이오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힘껏 끌어올렸고요. 2차 전지 역시 리축간 반등에 낙폭 과대는 기회라는 인식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9에서 11% 폭등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뒤질 수 없었죠. 구글발 TPU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을 단단히 지키고 기판과 테스트 소켓주는 수급이 몰리면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누가 시장 주역이 될지 이어지는 분석 함께 하시고요. 이젠 반도체와 커플링되는 원전주도 기대감이 커집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부활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AP1000 원자로 8기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초대형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최근 시장의 중심이었던 소형 모듈 원전에서 다시 대형 원전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 장비 업체들이 미국발 수주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여당의 추진으로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이 핵심인데요. 신규 취득 자사주는 즉시, 또 기존 자사주는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으로 담기면서 기업의 자본 정책이 구조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완화, 그리고 정부의 국민성장 펀드와 생산적 금융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주는 올해 4분기 정통적인 배당 시즌 이상의 모멘텀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또 정책 세트로 5,000피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한층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 섹터들 안에서도 종목들 잘 골라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 대 2차 전지 대 반도체 주도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좀 복귀해보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나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 반도체주 강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좀 밀리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 2차 전지 바이오도 역시나 금리 인하 훈풍이 부니까 보시듯이 지금 뭐 에코프로가 11%, 에코프로비엠이 9%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궁금증은 어제는 이렇게 세 섹터 모두 강했지만 여기서 치고 나올 섹터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가 치고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순위로 따져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섹터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업황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영업이익과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반도체가 좀 빨리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많이 올랐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별로 오른 게 없다. 거의 이제 10월 거의 처음에 상승을 했었던 초반까지 다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TPU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TPU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HBM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HBM 관련된 그런 이 밸류체인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TPU는 에이직 반도체죠.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더 득이 많다라는 점에서 어제도 삼성전자가 좀 더 강했고 SK하이닉스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순위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선단 공정, 파운드리 쪽 관련된 그 부분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BM3나 HBM4 쪽에 밸류체인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레거시 반도체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ESS향 관련된 2차 전지 쪽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10월부터 상당히 좋았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를 했었던 역할을 해줬었던 섹터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간 걸 감안을 해보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럼 기존과 뭐가 틀리냐라고 뭐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일단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됐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실적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소재 쪽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쪽으로만 매출이 거의 찍히는 쪽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ESS향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ESS향 말고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로봇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 쪽에 대한 사업 확대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ESS향을 보면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의 ESS에 이제 50%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미국에 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 쪽을 기반으로 해서 ESS향 소재 쪽과 같이 연계가 되는 배터리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땅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좀 이제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쪽이 전문의약품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팸의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십자의 알리글로랑 그리고 HK이노엔의 K캅 같은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미국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비만 치료제도 이제 경구용 쪽과 지속형 쪽으로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2차 전지를 2위로 꼽아주셨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가 실적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턴을 해야 실적도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죠. 내년에 본격화되는 로보택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에만 들어갔잖아요. 이게 로봇에도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런 배터리에 대한 그 확대, 판로처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도 투자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 다변화네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다변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도 함께 좀 여쭤보면 지금 전문의약품을 봐야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만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나요? 그렇죠.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제외를 한 게 이미 좀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는 여전히 수출 라이센스 관련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술 수출이 하나에서 2건 정도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쪽으로 뭐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계속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기술에 대한 거를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기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이 계속 또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안 해드린 게 이미 많이 올랐고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종목, 다른 관심 있는 섹터를 말씀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덜 주목을 받은 섹터 안에서 이렇게 기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